이상은 실제로 소설의 배경인 종로 관철동 33번지에 기생인 금홍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나를 작가인 이상 본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일제강점기 무기력한 지식인의 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도입부가 따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머릿속에 준비된 백지에 위트와 패러독스를 포석처럼 늘어놓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소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인물의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어와 역설이 다수 섞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에서는 소설의 내용이 보입니다. 여인의 반만을 영수하는, 즉 받아들이는 생활은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아내를 공유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런 생활에 한 발만 들여놓았으니 다른 하나의 발은 현실에 걸쳐 있겠고, 이것은 두 개의 태양과 함께 나의 정신분열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태양은 폐쇄적인 방 안의 나와 현실 속의 나로 또는 나와 아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며 검은 옷만 입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외출하고 손님들을 만나 돈을 벌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습니다. 이런 대조는 결국 폐쇄적인 나와 사회 속에서의 나의 대조와 유사하고, 따라서 나와 아내를 나의 두 개의 자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1936년에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심리소설로 손꼽힙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인물의 내면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는 대사가 단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소통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인식한 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살고 있는 곳은 사창가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18가구에 아리답고 젊은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화려함 속에서도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볕 드는 방과 볕 안 드는 방은 아내와 나의 권력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나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방을 통과해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나가 아내의 방에서 유희를 즐기는 것을 통해 아내의 방은 욕구와 쾌락의 공간이자 바깥과 연결된 의식 세계를 상징하고, 나의 방은 무기력하고 침체된 무의식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옷도 없는데 아내가 옷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내에 의해 나가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박탈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나는 의식 주중 무엇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모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자신의 처지를 사육되는 가축과 같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불 속에서 사색하는 일과 아내가 몸 파는 것을 그저 듣고 있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아내의 직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33번지가 꽃과 같은 젊은 여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나는 방에만 있어야 하고, 아내가 그런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내가 겪은 고통의 대가이자 두 사람 간의 권력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 돈을 나가 방치하자 아내가 저금통을 주고 그 열쇠는 도로 아내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아내가 돈을 주는 목적이 나가 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힘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내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은화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은화는 은이 갖는 맑음의 속성과 돈이 갖는 권력의 속성이 모두 반영된 소재입니다. 이에 따라 은화를 모은 저금통을 변소해버리는 행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은화가 맑은 정신을 상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금통을 변소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화는 아내가 몸을 팔아 번 돈을 다시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보면 볼수록 나는 비참한 현실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현실을 망각하고자 저금통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1원의 가치가 21세기인 현재의 가치로 얼마인지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같은 물건이 현재 얼마에 팔리는지로 따지기에는 물건이 갖는 가치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계자료로 볼 때 작품이 발표된 연도인 1936년에 일반적인 인부의 하루 임금이 1원이 안 되었는데 2023년 현재 건설업 인부의 임금이 약 24만 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가 가지고 나간 5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지는 서울에서도 거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나가 거리를 쏘아다니는 것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근대 대도시의 중심부를 보고 느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첫 외출에서 오랜만에 보는 거리가 경이롭게 신경을 흥분시킨다고 하였는데 올해 방 안에만 머물던 나에게 덕수궁이나 숭례문 같은 아름다운 옛 건축물들과 영동 대성당이나 경성 우편국, 미츠코시나 화신 같은 백화점들, 조선은행, 경성역과 같은 화려한 근대 건축물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첫 외출은 돈을 쓰지도 못한 채 피곤해져서 돌아왔으나 나는 다음 날 다시 외출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데 이것은 나가 서서히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해가 들지 않는 방에서 만족하며 살던 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내의 직업도 돈을 쓰는 법도 외출하는 법도 모르지요. 그러던 나가 돈을 주는 쾌감을 느껴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것은 나의 성장과 각성을 드러냅니다. 돈은 사회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드디어 거리로 나오는데 거리는 개방의 성격이 강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나는 늘 귀로만 들었던 아내의 행위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하고 내면에 침전되어 있던 나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됩니다. 첫 번째 외출은 아내의 분노로 끝맺게 됩니다. 아내가 화가 난 표정이었고 분노로 거칠어진 숨소리를 내다 방으로 돌아갔다는 묘사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내 말다나 자정전인지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아내가 화가 나서 말들을 쏟아내었었는데 그것을 나가 눈을 감아버리며 외면했음을 암시합니다. 화가 난 아내를 달랠 방법을 찾지 못한 나가 충동적으로 아내에게 돈을 주고 나서야 처음으로 아내 방에서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돈이 주는 대가를 나가 처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돈을 주고 나서야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비극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항상 아내에게 종속된 삶을 살다가 아내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과 아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해방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모두 반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의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내가 일하는 동안 나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출은 나의 각성과 해방인 동시에 아내가 더 편하게 손님을 접대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인 속성을 보입니다. 티룸 또는 다방은 1930년대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이상 본인도 날개에 등장하는 아내의 모델로 여겨지는 금홍이와 제비다방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나가 티룸을 찾아가 커피를 마시고 기차 소리를 모차르트의 곡과 비교해보는 모습을 통해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높은 교양을 갖춘 지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우아한 사회적 모습과 집으로 돌아와 목격하게 되는 아내의 몸 파는 장면의 대비는 나가 처한 상황을 더 비극적으로 부각합니다. 나가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반가워했던 아내는 이 외출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자 다시 나를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귀찮은 나를 재워버립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아내의 행위가 사실은 나를 해치고 있다는 점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귀찮아하는 두 사람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나는 방에만 머물다가 밤을 틈타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나는 낮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나의 심리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밤은 무의식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 거리는 수평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의식의 확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큰 충격을 받은 나가 밝은 세상 속에서 수직의 공간인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더 복합적이고 넓은 인식이 가능해짐을 가리킵니다. 또한 산은 하늘과 가깝고 과거에는 주로 죽으면 가게 되는 곳으로 인식됐던 만큼 산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달린을 6개나 먹고 하루를 꼬박 잠든 다음 깨어난 나는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대해 고민합니다. 마르크스, 멜서스, 마도로스와 같은 관련 없는 소재들은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튀어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다시 그 만해를 이해해보려고 시도하고 집으로 향하지만 나가 목격한 것은 아내가 몸을 파는 행위 중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로써 나는 더 이상 무의식의 세계로 도망가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 의식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는 나가 늦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나를 물어뜯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기적인 태도와 함께 나에 대한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나는 모든 돈을 내놓고 뛰쳐나가는데 아내에게서 받은 돈이자 아내에게 줄 돈을 모두 두고 떠남으로써 아내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르네상스식으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당시로서는 매우 높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현재 외관의 변화 없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세련되고 도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 미츠코시 옥상에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은 가장 도시적인 장소에서 근대 도시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나의 머릿속에서 오타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근대의 도시는 거대한 하나의 어항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근대인들은 갇혀있는 물고기와 같음이 드러납니다. 어항은 인위적이고 비생명적인 공간이며 늘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동떨어져 인공적인 건축물들을 세우고 수많은 이웃들의 시선에 노출되며 나아가 일제 감시 하에 살아갔던 식민지 조선의 대도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더 좁히자면 아내의 방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 사는 나 또한 아내가 키우는 물고기와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서서라는 말은 이 소설의 결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나서다는 먼저 앞이나 밖으로 나와서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던 곳을 나오거나 떠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백화점 옥상에서 내려와 오타게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숙명적인 절름발이로 정의 내립니다. 이것은 결국 아내에 대한 이해를 포기했음을 보여주는데 사람 간의 관계로 볼 때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저 함께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나를 사회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로 본다면 자아분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으로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굴욕감과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던 지식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오 사이렌은 시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시간을 알려주던 것입니다. 자정이 아내가 정한 규칙을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오는 그 대척점에 있는 각성된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감 속에서 외면하고 살았던 희망과 야심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한번 날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옥상에서 외치고 있다면 옥상에서 날아본다는 것은 결국 이카루스와 같은 추락을 암시하며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자살의 암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로 돌아간 나가 외치고 있다면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져보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